안녕하세요. 오늘도 땡땡땡입니다. 이름 하나가 때로는 운명이 되기도 하죠. 나이팅게일, 작고 여린 새의 이름이자 어둠 속에서도 조용히 노래하는 존재.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처럼 밤마다 램프를 하나 들고 조용히 누군가의 곁을 걸었어요. 무너진 병동과 지친 숨결 사이 그 작은 불빛은 누군가에게 마지막 희망이 되었고 시간을 지나 하나의 상징이 되었죠. 오늘은 그 이름보다 더 깊은 감춰진 마음의 장면들을 따라가 보려고 해요. 화면은 어둡게 해두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마음 한쪽에 작은 등을 하나 밝혀주세요. 나이팅게일과 군인들, 작은 역사 이야기. 오늘도 땡땡땡 지음. 1820년 5월 12일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는 곧 영국으로 돌아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죠. 조용한 눈빛과 맑은 목소리를 가진 아이는 책을 좋아했고 숫자를 좋아했고 사람들의 아픔에 관심이 많았어요. 플로렌스의 언니 이름은 파르테노페였는데 그 이름은 고대 그리스의 작은 도시이자 바다의 노래를 부르던 인어의 이름이었죠. 그리고 동생은 피렌체, 영어로 플로렌스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도시의 이름을 닮은 아이가 되었답니다. 플로렌스는 커갈수록 사람들을 돌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또렷해졌어요. 하지만 그 시대의 상류층 젊은 여성에게는 간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었죠. 병원은 너무 지저분해. 네가 왜 그런 곳에 가야 하니? 어머니는 말했고 아버지도 처음엔 말없이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플로렌스는 포기하지 않았죠. 몰래 공부했고 편지를 썼고 독일의 간호학교에서 정식 교육을 받았어요. 그곳에서 플로렌스는 손을 씻는 것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1854년 전쟁이 시작됐어요.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오스만 제국, 즉 지금의 튀르키예, 그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러시아와 전쟁을 벌인 크림 전쟁이었죠. 총상보다 무서운 건 병실에서 퍼지는 전염병이었어요. 더러운 물, 환기가 안 되는 병실, 제대로 씻기지 못한 손, 그런 작은 것들이 수많은 병사들의 목숨을 앗아갔어요. 플로렌스는 38명의 간호사들과 함께 튀르키예 스쿠타리 군병원으로 파견되었어요. 그곳에서 플로렌스는 두 눈을 의심했죠. 바닥에는 군인들이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다친 다리에는 붕대가 채 덮이지 않았고 식판이 음식은 거의 손대지 않은 채 식어 있었죠. 병원 안에는 이름표도 명단도 없이 그저 침대 숫자만 조용히 늘어났어요. 창문은 닫혀 있었고 바람은 멈췄고 간호를 받는 일보다 기다림이 더 길었어요. 그때 플로렌스는 조용히 소매를 걷었어요. 물을 데우고 손을 씻고
천을 불에 적셨어요.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추며 괜찮으세요? 하고 이름을 불렀죠. 그리고 밤마다 작은 램프를 들고 복도를 걸었어요. 그 불빛은 아주 조용했지만 병사들의 마음엔 따뜻한 기척처럼 남았죠. 어느 날 병사들이 속삭였어요. 램프를 든 여인이 또 왔어. 내 이름을 기억했어. 하지만 병원 안 모두가 플로렌스를 반긴 것은 아니었어요. 몇몇 군의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여자가 병원에서 방향을 정한다니 말도 안 돼. 환자가 회복된 건 내 처방덕이지 물 끓이기 때문은 아니야. 그러자 플로렌스는 한 장의 도표를 꺼냈어요. 동그란 원 안에 색을 나눠 어디서 무엇으로 사람들이 아팠는가를 조용히 설명했죠. 전쟁에서 다쳐 숨진 사람들이 아니라 깨끗하지 못한 공기와 물, 씻지 못한 손과 어떤 것과 닿음으로 병이 더해진 거예요. 플로렌스는 말했어요. 병사의 절반 이상이 전투가 아니라 감염으로 숨졌어요. 그리고 깨끗한 물과 손 씻기, 통풍이 시작된 이후 사망률은 42%에서 2%로 줄었어요. 그 순간 군인들도 의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증명된 돌봄의 힘이었죠. 플로렌스는 총을 쏘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천 명의 병사들은 그녀가 나를 구했다. 그렇게 편지에 썼죠. 어느 날 한 군인이 플로렌스에게 말을 걸었어요. 당신은 이름이 참 잘 어울려요. 나이팅게일이요. 밤에 노래하는 새처럼. 플로렌스는 미소 지었어요. 그건 제 성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불려도 나쁘진 않네요. 전쟁이 끝난 뒤 사람들은 그녀에게 메달을 주고 기사를 쓰고 동상을 세웠지만 플로렌스는 조용히 책상 앞으로 돌아갔어요. 병원은 어떻게 지어야 할까? 침대는 창문에서 얼마나 떨어져야 할까? 간호사들은 언제쯤 쉴 수 있어야 할까? 플로렌스는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붙이고 병원이 사람을 살리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삶의 끝까지 편지로 수많은 이들에게 말을 전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깊게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설계도를 남겼답니다. 어쩌면 진짜 전쟁은 총 대신 손을 씻는 일에서 의심 대신 따뜻한 이름 부르기에서 시작되었는지도 몰라요. 우리 아기 땡땡이들, 오늘 이야기 속 플로렌스는 조용히 걸었지만 그 걸음마다 누군가의 밤을 따뜻하게 밝혔어요. 진심이 담긴 손길은 말보다 오래 마음에 남는다는 걸 보여준 사람이었죠. 혹시 오늘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었거나 누군가에게 이름을 불러준 적 있다면 그건 이미 아주 다정한 용기였을 거예요. 그리고 어른 땡땡이들, 변화는 종종 눈에 띄지 않게 시작되죠. 숫자와 구조로 병원을 바꾸고 조용한 편지로 세상을 설득했던 나이팅게일처럼요.
돌봄이란 때로는 깊이 바라보는 시선 하나, 침묵 속에서 함께 있어주는 마음 하나에서 시작되는지도 몰라요. 오늘도 그렇게 각자의 밤을 비추는 램프 하나씩 조용히 켜두기로 해요. 이제 사랑하는 아기 땡땡이들과 어른 땡땡이들 모두 편안한 밤 보내세요. 좋은 꿈 꾸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오늘도 땡땡땡이었습니다.